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김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장선비입니다. 올해 박물관 기리의 문학 인형으로 통통에 참가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형으로 통통은 인형을 통한 공감 대화를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네, 저는 올해 세계인형박물관에 합류해서 이 프로그램이 처음인데요. 인형으로 통통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셨죠? 네,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에는 목각인형 키트로 목각인형을 만들었고 올해는 발도르프 인형을 만들게 돼요. 구성은 조금 바뀌었지만 주제는 그대로인 셈이에요. 인형으로 통통의 통이 통하다 할 때 그 통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인형으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인형을 통해 공감 대화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화를 조금 더 지혜롭게 쓰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인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인형의 친근함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만약에 공감 대화를 배운다면 평소의 대화체와 다르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마 쉽게 유추가 되실 텐데 그런 평소에 안 하던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슬펐어. 엄마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죠.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안 하던 걸 그냥 하자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습만 해도 조금 웃음이 나온다거나 그런데 인형이 그걸 조금 대신해주면 내가 할 말을 인형을 가지고 인형이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형이 내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공감 대화는 평소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솔직하게 상대한테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이나 스승과 제자, 친구 사이에 말을 통해서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좋고 내 마음을 전하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 상처를 오히려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형을 통해서 좀 쉽게 시작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인형의 공감 대화라는 게 한번 배워서 듣는다고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도 이 인형을 가지고 계속 공감 대화를 떠올리고 오늘은 나는 공감 대화를 했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도 하면 좋겠다. 공감 대화를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면 좋겠다는 욕심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인형의 역할이 큰데요. 인형을 통한 교육의 아이디어를 아메리카 원주민 옥수수 껍질 인형에서 얻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이 옥수수 껍질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는 옥수수라면 옛날 할머니께서 해주신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어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껍질은 그냥 버리기만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인형 재료를 듣고 놀랐어요. 제가 이제 처음 본 옥수수 껍질 인형은 여기 표정이 있고 이 인형 정교하게 다듬어진 느낌의 슬로바키아 옥수수 껍질 인형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옥수수 껍질 인형을 만들었더라고요. 옥수수의 원산지도 멕시코, 아메리카 대륙이었고요. 이 두 껍질 인형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역이 이제 다르잖아요.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이 옥수수 껍질 인형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슬로바키아 옥수수 껍질 인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잘 다듬어진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눈이 있어요. 예, 예쁘게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눈이 있어서 표정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 옥수수 껍질 인형은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눈, 코, 입이 없으면 좀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흔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에 와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 보면 또 달라요. 어떤 이유로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네, 이 옥수수 껍질 인형을 많이 만들던 부족이 이로코이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수 껍질 인형이 눈, 코, 입이 없는 데에는 또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옥수수와 호박을 농업의 세 자매라고 옛날부터 불렀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그 지역에서 중요한 곡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옥수수가 이제 자기가 농업의 세 자매가 된 게 기뻐가지고 신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농업의 세 자매가 돼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가 이 기쁨을 이제 봉사로 보답하겠다.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신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아이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면서 신이 옥수수 껍질 인형한테 처음에는 예쁜 얼굴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쁜 얼굴로 처음엔 열심히 했죠. 아이들이 막 돌보고 아이들도 옥수수 껍질 인형을 잘 따르고. 그런데 이제 예쁜 얼굴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옥수수 껍질 인형 보고 자꾸 예쁘다고 하는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한 거예요. 옥수수 껍질 인형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어느새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보다 개울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정말 예쁘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허영심과 교만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은 채 그런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신이 보기에 걱정이 되죠. 노엽죠. 그래서 경고도 했어요. 너 자꾸 그러지 말고 일 똑바로 해.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개울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면올빼미라는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을 확 낚아챘대요. 신이 벌을 내린 거죠.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네. 허영심을 경계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허영심과 교만 이걸 경계하라는 건데 이게 또 이런 전설이 생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로코이 부족이 원래는 6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어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족이. 그러자고 하면 화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허영심과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으니까 이제 이로코이 부족의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옥수수 껍질 인형을 만들어서 애에게 주면서 허영심과 교만을 갖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화합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인형을 통해서 하니까는 좀 더 와닿았는데요. 네, 그래서 인형으로 통통은 말하자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런 옥수수 껍질 인형의 교육에서 힌트를 얻은 거고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내가 청소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청소하라 이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로 막 하는 거는 오히려 거부감을 부르는데 이렇게 스며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감대화라는 게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재미있게 시작해서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잘 썩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019년에 옥수수 껍질 인형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옥수수 껍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 껍질을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말하자면 처리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썩지는 않고 생각보다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썩지 않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잘 썩지 않고요. 사실 그때 2019년에 만든 인형, 다른 분들이 박물관에서 와서 만든 인형이 아직 박물관에 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옥수수 수염으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에서 나오는 재료로 인형 하나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옥수수 먹으면 그 속통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요것도
버리지 않고 말려서 연료로 썼대요. 그러니까 옥수수와 관련된 건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도 있겠죠. 어쩜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옥수수를 참 다양하게 사용했고 또 신성하게 또 생각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옥수수가 또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별했던 것 같고요. 또 옥수수는 비가 많이 와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기우제를 많이 지냈어요. 기우제 때 쓰는 특별한 악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 준비했는데, 네, 요게 악기입니다. 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예, 이게 레인스틱입니다. 아, 이 레인이 그 비 올 때 비 레인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비막대죠, 레인스틱. 예, 그러면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기울여서 소리를. 어때요? 빗소리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빗소리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냥 비가 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비를 닮은 소리로 비 마중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악기 소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너무 이제 좋아서 명상이나 힐링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농업의 세 자매 얘기했잖아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옥수수, 콩, 호박? 아, 네, 맞습니다. 이루코이족이 옥수수 껍질이랑 관련이 있다면 호피족이라는 부족은 콩과 관련된 인형이 있습니다. 콩과 관련된 인형이요? 네. 카치나 인형인데요. 카치나 인형이요? 네. 카치나 인형은 생김새가 특이해요. 얼핏 보면 현대 컴퓨터의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추상적이에요. 아주 추상적으로 생겼어요. 여기도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호피족은 카치나라는 이제 약간 영적인 존재가 자신들과 함께 지하 세계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호피족이 인간 생활을 시작할 때 카치나가 많이 도와준 거죠. 콩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불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불러주고 각종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전폭적인 이제 은혜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옛날 호피족이 외부에서 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카치나가 쫓겨갔대요. 그래서 지하 세계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근데 호피족은 그 이제 카치나의 은혜를 이제 항상 되새기면서 매년 2월에 포아무야, 우리말로는 콩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한 해, 다가올 한 해의 콩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콩 씨앗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가지고 빨리 발화시켜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서 콩의 풍작을 기원하는 건데요. 이 포아무야라는 행사를 할 때 이제 16일쯤 될 때 이 카치나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카치나 인형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요. 인형만 주는 게 아니라 발화된 콩도 같이 준다고 해요. 그 인형도 카치나 모양인가요? 그러니까 카치나 분장을 한 어른이 카치나 인형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완전 카치나로 다 되는 거죠. 카치나 분장을 하고 카치나 인형을 나눠줘요. 그럼 호피족 아이들은 해마다 2개의 인형을 받는데요. 그 다음이 재밌었어요. 이 카치나 인형은 이제 보통 인형은 집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잖아요. 카치나 인형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집에 그냥 가만히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인형을 의식한대요. 조상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인형이 집안 어른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카치나 인형도 종류가 400개가 있어요. 400여 종에 이르러요. 모양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게임 캐릭터 같다는 느낌을 하거든요. 특히 오그르 카치나라는 이제 카치나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은 커다란 칼하고 톱, 화살 등을 들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에요. 근데 역할이 있어요. 무례하거나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우 특이하네요. 신화 속 인물이 인형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거죠. 호피족 어른들은 이제 오래전 카치나를 떠올리며 그 이제 카치나 영적 존재의 은혜와 축복을 매년 기리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라도 언제나 카치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을 익히고 잘 지키면서 잘 자라나는 거죠. 근데 카치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카치나 인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하면 과테말라에는 이제 걱정 인형이 있잖아요. 걱정 인형은 뭘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인형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아, 걱정 인형은 알아요. 우리가 그 베개 밑에 놔두고 자는 그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걱정 인형이 이제 과테말라 원주민들이 만들던 인형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 인형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신 분은 잘 없어요. 이게 걱정 인형인데요. 이제 엄청 작아요. 네, 요게 짠 걱정 인형입니다. 네, 박물관에서 걱정 인형에 대해서 말하면 아이들 눈이 정말 반짝이는 게 느껴져요. 애들이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 인형을 설명하면 이제 잘 물어보는 말이 걱정이 없어져요? 진짜로 없어져요?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걱정 인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느낀 게 걱정이라는 건 정말 실체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나중에 미래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데 걱정이라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 미리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뭐 준비나 대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기도 하네요. 네, 티베트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재밌는데 일리가 진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그 속담을 듣고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걱정되면 그냥 준비를 해야지 끙끙 앓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걱정은 안 하는 걸로.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걱정이라는 게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잖아요. 오히려 뭐 야속하게 들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엔 말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한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인형은 뭔가 믿음직스럽군요. 네, 걱정을 없애주는 실체가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잘 모르긴 해도 아이들 마음을 참 잘 헤아린 것 같아요. 걱정 인형 같은 경우도 우리는 베개 밑에 넣어둔다는 사실까지만 알지만 실제로 이제 과테말라 엄마들은 아이가 자는 사이에 걱정 인형을 치워줬다고 그래요. 치워요? 네. 왜요? 그게 또 재밌어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형이 사라진 걸 보면 자기 걱정을 가지고 갔다고 믿게 되는 거죠. 참 섬세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환경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재료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걱정 인형만 해도 원래 재료는 아주 작은 나뭇가지, 그리고 천 짜다가 남은 자투리천, 실, 그 정도인데 원래 인형이 뭐 이렇게 작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 인형을 처음 보신 분들 놀랄 정도로 재료가 소박해요. 네.
비싼 구슬이나 화려한 천, 뭐 이런 재료가 아니래도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담아서 때로는 가르치고 또 때로는 달래주고 그게 참 소박하면서도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인형으로 통통은 아메리칸 원주민의 인형 교육을 벤치마킹한 셈이네요. 네, 좋은 건 배워야죠. 배워서 따라 해야죠. 그리고 저도 사실 원래 인형을 좋아하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인형에 대해서 알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인형의 어떤 점이 특히 좋아하게 되었나요? 저는 마트리오시카를 처음 접하고 인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왜 아시죠? 인형 안에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 근데 그냥 뭐 단순한 목각 인형이겠거니 했는데 마트리오시카에 대해서 알아나가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또 특히 러시아 인형이지만 뭐 일본의 영향도 받았고 더 멀리 가면 중국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형이 이렇게 세계 문화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알게 되었고 마트리오시카를 시작으로 다른 인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인형들이 그렇게 세계 문화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형이 세계 문화 선생님인 셈이에요. 그럼 인형으로 통통의 인형이 아이들의 친구도 되고 공감대화법의 선생님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재밌게 인형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공감 대화라는 거를 아주 쉽고 재밌게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화법이 달라지면 생활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특히 또 지난해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많이 참가했는데요. 인형을 만드는 것도 재밌었지만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좋은 경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형을 활용한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